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명륜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륜어린이집의 원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는 첫 번째, 건강한 어린이, 두 번째, 서로 돕고 사랑하는 어린이, 세 번째, 창의적인 어린이라는 원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 철학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원은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이런 보육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니셨던 부모님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 보육반과 연장 보육반, 야간 연장 보육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보육의 대상은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기본 보육반에 해당이고요. 이 시간에는 교사들이 담임 선생님과의 주된 보육 활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9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기본 보육반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9시에서 9시 30분까지 유아반은 등원을 해주셔야 보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영아반은 개인적인 개인 차에 따라서 등원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시간은 4시까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본보육반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4시 이전에 하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하원하는 아이들은 연장보육반 대상이 됩니다. 0에서 2세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 자격 아동 중에서 연장보육을 신청을 해야지 자격을 갖춰야 연장보육반에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연장보육 자격을 승인을 받아야 연장보육반에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연장보육을 신청을 하셨을 때 저희가 반에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보육반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하고의 하원보다는 그 이후의 시간에는 연장보육 선생님이 하원을 주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5시 이후에 하원하는 경우가 연장보육반에 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과 하원을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4시 이전에 하원해 주시고 연장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5시 이후에 하원을 해주셔야 반 배치를 운영할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장보육반 전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놀이와 쉼 위주의 과정을 이루어지고요.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주로 하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5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보육반에는 저희가 주로 1층에 유의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반에 2반, 유아반 1반으로 지금 교사가 3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 배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어머님들이 신청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보육료가 모두 지원이 되는데요.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일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1일 이상일 때만 100% 지원을 해주고 그 이하일 때는 부모님 부담금이 생기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 출석을 좀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못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받으면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 뭐 질병이나 부상, 부모의 입원, 또 부모의 출산, 또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는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출석 인정 확인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 결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린이집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쁠 때도 그 인정결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지사항에 안내 문제가 나가면 그날은 인정결석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뭐로 인해서 오늘은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퀴즈노트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 연장 이용료는요. 저희가 야간 연장은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아이들을 야간 연장 반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에는 야간 연장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요. 저녁을 저희가 7시에 먹기 때문에 석식비는 따로 부모님이 부담금이 발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간 연장 보육료도 매월 60시간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우리 60시간 이상은 저희가 야간 연장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
보육료 지원이 되는데 단지 보육료 결제가 그 달이 끝나고 다음 달 1일 날짜에 보육료가 발생을 하고 석식비도 그 다음 달에 그 전달 거를 결제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것은 이용하는 아이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명륜어린이집 보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 사회에서 건강하고 또 창의적이고 또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친구들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영유아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기후나 자연재해, 환경문화가 문제가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불평등이 심화가 된다고 합니다. 기술의 혜택이나 사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또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과 또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과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 시대를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최고의 교육의 어떤 책을 보시면요, 미국의 이제 발달 심리학자가 작성한 책인데요. 여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어떤 최고의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미래가 원하는 아이의 역량을 6가지 C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의사소통 능력, 컨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 네, 이러한 것들을 역량을 갖추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역량으로는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 이게 핵심 역량이고 선택적 역량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이 그 필요한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는요, 이러한 역량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 네,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러한 사고력과 이런 역량을 갖추고 아이들의 이 문제 해결과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량에는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져 있는 이 6C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연령별로 똑같이 교육과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또 그 발달에 맞는 6C를 갖추도록 저희가 모든 평가 과정이나 모든 교육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보육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는요, 먼저 첫 번째 국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영아에는 표준보육과정이 있고요. 만 3에서 5세는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교육과정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러한 그 보육 프로그램과 보육의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어린이집의 특색에 맞게끔 우리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우리도 그런 6C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는요,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건강한 사람. 네, 우리 어린이집 원우도 제일 첫 번째가 건강한 어린이였잖아요. 네,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네, 우리 어린이집에도 창의적인 어린이가 있었잖아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네, 우리 어린이집의 원우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우리 어린이집에서 추구하는 어떤 보육 철학이 아주 잘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6C 아이들의 어떤 그런 역량을, 핵심 역량과 선택적 역량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네, 그 안에는요, 미래 역량의 어떤 중심에는요, 놀이가 있습니다.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놀이가 왜 중요할까요?
네, 놀이는 아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놀이를 할 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놉니다. 자발성이 있고요. 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막 성취하기 위해서 결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몰두하고 집중을 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네, 그런 놀이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로 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 볼 수 있고 또 참여해 볼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감성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이렇게 놀이를 할 때는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교사 주도 중심의 교육 과정을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는 영유아 주도로 해서 놀이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 책자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각 반별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교육 과정을 저희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영유아 주도로 놀이가 중심이 되는지, 네,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이루어지는지 각 연령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풀어나가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부모님들도 집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선생님은 무엇을 하시냐?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나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가시면 부모님들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은 관찰을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관찰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관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십니다. 자, 관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정서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또 놀이를 할 때 질문을 통해서 적합하게 그 놀이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개방적인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놀이를 할 때 같이 놀이를 하죠. 아이들만 너희만 놀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놀이에 참여자가 되고 또 손님도 될 수 있고 또 그 놀이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그런 놀이의 어떤 개입 상황에서 영유아의 주도가 조금 더 교사 중심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그런 놀이를 함께 그 시각으로 맞추면서 함께 이어져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요, 놀다가 보면은요, 어떤 부분은 선생님이 모델링도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사전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온 선배자로서 아이한테 사전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다양한 놀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중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놀 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쁘게 아이들의 놀이가 확장되도록 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자유놀이 시간에 아이들의 놀이가 굉장히 풍성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들이 바깥에 게시가 되기도 하고 가정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2022년도에 명륜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의 역할을 잘 하시는 우리 보육교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윤리를 잠깐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하는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개별적으로 동등하게 모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또 개별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또 거기에는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인 학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윤리 강령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또 더욱 믿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또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린이집과 부모님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저는 좋은 어린이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의 선생님도 감정 노동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 선생님의 기분과 또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노동법에 이제 적용이 되는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휴게 시간을 보장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휴게 시간을 가질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하면 보통 일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 보장받으면서 휴게 시간을 갖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밥을 먹는 시간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아이들만 두고 휴게 시간을 갖는다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점심 지도와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실 점심시간 동안에도 보육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낮잠 시간이나 아니면 휴식 시간 또는 4시 이후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휴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또 안전하게 또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투다님의 경우에는 서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휴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휴게 시간을 가질 때 바깥에 또 잠깐 환기를 시키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은행 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 혹시라도 만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아이들은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이 휴게 시간을 갖는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휴가도 보장을 해드려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휴일을 대체 휴가일로 그 합의를 보고 그런 날을 이렇게 좀 자신의 휴가에서 이렇게 대체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부터는 대체 휴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20일 넘게 우리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선생님들이 휴가를 갈 때는 대체 교사를 지원받거나 보조 교사를 활용하거나 비단임 교사를 활용을 해서 우리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인력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휴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어떤 휴가를 좀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그런 어떤 휴가도 보장해드리고 또 보육에 차질이 없으려면 미리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선생님의 휴가 일정과 부모님이 휴가를 조금 맞춰주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 편하게 좀 쉴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보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율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안내를 받으시면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이집은 교사의 삶이 행복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저희 어린이집의 조직도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교사는 총 21분 계시고요. 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조리사님이 잘 안 보이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우리 부모님께서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는 아마 박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을 텐데 지금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감과 전문적 지식으로 소통하는 이경아 원장입니다. 네, 명륜 어린이집을 더욱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늘이반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성장하는 서소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더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장애통합반 하늘이반의 황현숙 선생님이십니다.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사랑이 많은 노력하는 우리 황현숙 선생님이십니다. 만 4세반 한마음반 교사의 나무처럼 소중하고 조화롭고 성장하는 나선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장애통합반 만 4세 가온 한마음반에 배려하고 성장하는 마음이 따뜻한 박승희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전체 주인교사이기도 하십니다. 만 3세반 한또래반에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배려 깊은 김다혜 선생님이십니다.
네, 장애통합반 가온 한 또래 반에 번뜩이는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성장하는 강지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강지선 선생님은 올해 또 장애통합반에 아주 제가 배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장애통합 일반 모두 다 아우러서 잘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통합반, 한사랑반, 네, 만 3세반, 시범반이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곽슬기 선생님이십니다. 네, 영화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반의 만 2세반,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마음이 따뜻한 이혜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혜영 선생님은 영화반의 주인교사로 또 영화반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의 상담도 또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만 2세반의 하늘반,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한지선 선생님이십니다. 네, 한지선 선생님은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올해부터 저희 어린이집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아주 밝고 따뜻한 선생님이십니다. 만 1세반, 신혜반에 긍정적이고 열정이 가진 지혜롭게 성장하는 최민혜 선생님이십니다. 네, 세미반, 지혜와 포용력을 가지고 사랑을 주는 최유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만 0세반 이슬반에 조화롭고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오예림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상으로 담임 선생님 소개를 모두 마쳤고요. 야간 연장 보육교사의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신뢰하는 온화한 박효순 선생님이십니다. 네, 연장 전담과 보조교사를 맡고 있는 열린 마음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안선복 선생님이십니다. 연장반 영화반을 맡으신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진 배려심 깊은 김정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우리 어린이집에는 또 보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누리보조교사의 온화함과 친절함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예지혜 선생님이시고요. 또 보조교사의 따뜻함과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는 박수빈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빈 선생님은 오전에 아이들을 또 통합보육을 할 때 오전에 일찍 등원하는 아이들 맞이해 주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등원하는 부모님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보육 도우미의 열린 마음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영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의 역량을 책임져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 주시는 우리 문미라 조리사님은 부지런함과 주도성을 지닌 통찰력이 있는 조리사이십니다. 또 저희를 안전하게 또 저희 어린이집에 통학 차량을 운행해 주시는 우리 신원식 차량 기사님이십니다. 건강함과 안전을 책임지는 겸손하고 성실한 차량 기사님이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육도우미 선생님이 계신데요. 성실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병숙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2학년도에도 이런 선생님과 아이들과 학부모님과 함께 웃음과 사랑과 행복 가득한 명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